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 사국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사에서 일부에서는 우리 강혜호 국장님의 국내 정부에서의 철도산업 경쟁의 향상을 위한 이제 정책적인 내용과 유럽 전문가들의 철도 R&D 동향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고요. 2부에서는 저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준비한 우리 철도 산업의 진흥과 부흥을 위한 글로벌 선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내 철도 산업의 현황, 그리고 국내 유관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명품 K 철도 교통 기술의 정의, 그리고 명품 K 철도 교통 기술의 글로벌 선도 실행 전략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산업의 현황입니다. 우선 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교통 SOC는 GDP 증가와 연동해서 최근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도로망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고 현재도 증가 추세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 철도망에 따르면은 국내 철도망은 향후 2030년까지 5,340km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SOC, 교통 SOC가 GDP 증가가 연동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이후에 잠정 GDP 1.9%를 적용해보면은 2030년도엔 약 2,300조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우리가 목표한 국내 철도망을 5,340km까지 다소 가파른 목표치이긴 하지만은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와의 철도 선진국으로부의 일부 국가와의 어떤 비교를 좀 지표의 비교를 해보면 국토 면적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이나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약 50 정도가 되겠고요. 하지만 인구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좀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서 국민의 이동권, 이동 편의 기준으로 보면 국토 면적이 최소 일본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일본과 비슷한 지표인 150 정도를 타깃으로 한다면은 국내 철도망이 요구되는 연장은 전체 한 7,80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사회가 2030년 이후에 결국은 당시의 어떤 국가적인 재정 상황이라든가 국민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철도망의 연장은 가변적이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철도망은 좀 부족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 그 철도를 떠받치는 우리 산업의 경쟁은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어떤 차량과 철도 차량과 부품의 수출입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철도 차량 수출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도에 약 5,552억 정도의 수출 차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출 차량은 아시겠지만 현대로템의 어떤 수출 실적이 되겠고요.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차량의 부품의 수출입 상황을 좀 보면은 2018년 기점으로 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수출 차량, 완성차 차량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좀 늘어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 차량의 부품 시장은 매년 500에서 700억 정도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그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현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유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철도 전문 기업들 93개의 철도 전문 기업들의 그 내역을 좀 살펴보면 직원 50명 이하가 78%, 매출액 100억 미만이 63%입니다. 그래서 다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는 좀 규모도 작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이제 철도 네트워크는 늘어나고 있는데 철도, 지하철, 도로, 항공 등 여객 수송량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철도의 여객 수송 분담률은 다소 좀 느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5년에 4.1%에서 2019년 4.6% 정도가 되고요. 화물 쪽을 살펴보면 도로의 경우는 화물 수송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철도 화물 수송 분담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도로의 화물 수송량이 증가하는 사유는 도어-투-도어 운송 수요의 증가와 화물의 유가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도로의 화물 운송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든가 친환경 전기 수소차 등의 등장에 따라서 철도 수송에 대한 경쟁력은 현재도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국내 어떤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힌트를 좀 찾기 위해서 국외 철도는 어떻게, 특히 유럽의 철도는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 본 자료는 유럽의 완성차인 알스톰과 신호업체인 히타치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기술 개발의 내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신호통신 분야의 경우는 철도에 대한 전산 및 자동화,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는 무선통신 기반의 열차 제어에 대한 제품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0년 최근에는 4차 산업 기본 기술을 이용한 열차 신호통신 기술들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유럽의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를 통해서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장벽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앞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3국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발주되는 차량에 요구되는 스펙인 되는 것들이 보면 TSI의 부합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I는 단순히 유럽의 규정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필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기업들도 TSI 규정을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장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그 유럽의 철도 기업들은 기술력 제고와 축적 그리고 기술과 표준의 연계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4차 산업 기반 기술을 제공해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스톰의 경우에는 그린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시대와 기술의 환경에 접목한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기술과 생태계 재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이슈이고 내연기관에서 자율주행으로의 축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부품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부품의 표준화 및 모듈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선언한 바가 있고 해당 내용은 권역별로 수소, 전기, 자율차 부품 및 완성차 권역을 플랫폼 구성하겠다는 것과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 협력과 이업종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치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도 및 후발 기업에 대한 유형별 R&D 지원, 그리고 선도인력에 대한 양성, 금융보조금 및 투자 인센티브 확충, 그리고 스마트 공정 및 디지털 트윈으로 공정을 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결국에는 케이스,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쉐어드 앤 일렉트릭의 키워드의 조합으로 해서 향후 산업의 성장의 방향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유럽과 국내의 기술 개발 선도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무엇이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와 시대를 따르는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들을 명품 K 철도 교통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해당 기술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문 기술이고요. 이게 게이트 키핑 테크놀로지가 되겠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치의 철도 교통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나라의 문화, K컬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하는 빨리빨리 하는 신속 급면화 문화 그리고 디지털 마인드가 적용된 문화가 될 것이고 또한 4차 산업 기술이 기반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술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 그러한 특성을 가진 것을 저희가 명품 K철도 교통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내 상용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입하든지 혹은 직접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디지털이냐? 지금 좌측 상단에 보고 계신 그림들은 ABB 스위스 컨설팅 업체인 ABB에서 나온 레벨 오브 디지털리제이션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ICT, 미디어, 파이낸스 분야의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기존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가 재편되고 이에 따라서 고부가치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야인 철도 분야도 중위권,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고부가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체 불가 요소 기술의 경우는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기술이다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선정한 명품 K철도 교통기술 중에 하나인 상어생체 모사 터널 미기압화 저감 후드의 경우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인 일본의 기술보다 미기압화 정량의 30% 정도 우수하며 국외 후드 구조체보다 3분의 1 크기로 짧은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홈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서 계곡 및 통풍관을 원격 제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측면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서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훨씬 더 적은 그러한 기술이 되겠고요. 각 국가별로 보면은 기존선의 고속화를 하려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결국에 속도가 높아지면 기설치된 터널의 경우는 확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개파의 발생 개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한 조건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상하생체 모사 터널 미개파 저금 호도의 경우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명품 K 철도 교통 기술의 적용 대상 범위는 디지털 전환 기술, 중대 철도 사고 제로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초고속 운송, 스마트 유지 관리, 탄소 넷제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7개 분야는 이어서 저희 부사장님과 전문가분들께서 발표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서 간단하게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중에서 철도의 신호통신 전략 분야의 경우는 5G 기반의 철도 통신 기반 기술이라든가 열차 자율 주행 기술, 과상화 기반의 철도 전력 설비 및 최적 운영 기술 개발이 있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철도 안전의 경우는 꼼꼼한 디지털 안전 체인을 통해서 철도 안전 사고에 대한 전조, 위험도 상세 분석, 사고 요청 모형 및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K 모빌리티 앤 K 로지스틱 기술의 경우에는 퍼스트 앤 라스트 마일에 대한 요소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통합 운영 기술, 물류 부가가치 향상 기술이라든가 스마트 물류 기술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K철도 차량의 미래는 친환경, 고속, 안전 3가지 키워드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차량의 에너지 효율화 및 속도 향상의 경우에는 캡슐형 고속 대차 개발을 통해서 기존 공기 저항을 3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철도 차량의 지능형 상태 진단 및 유지 보수 기술이라든가 친환경 스마트 트램의 내용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스마트 유지 관리의 경우에는 IoT 및 상시 센싱 기술과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상태 진단 기술, 그리고 자동화 기반의 유지보수 기술과 유지보수 통합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 기반의 K철도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K철도 기술은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탄소 배출 확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코프 1, 2, 3로 구분될 수 있으며 스코프 1의 경우는 탈탄소와 대표적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수소열차 내용이 담겨 있고요. 스코프 2의 경우는 에너지 이피션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내용들, 스코프 3는 탄소 인증 및 재활용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기술에 저희가 정의하는 명품 K 철도 교통 기술과 그리고 그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선도 실행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술 개발 전략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개발 사업화까지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R&D를 지원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PDCA, Plan, Do, Check, Act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술 개발의 완성도를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아이디어, 특히 R&D 아이디어 발굴에 있어서는 연구 개발자의 개인적 역량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 어프로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국민이 요구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아이디어 발굴 위해서는 명품 K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KRR의 꿈 토론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요. 또한 저희의 고객인 정부라든가 운영사 혹은 건설사 혹은 그 차량 부품사 등 여러 고객들의 니즈를 조사해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또한 언론 분석을 통해서 국민과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렇게 1차적으로 발굴된 기술들은 융합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요. 그 방안들이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가치 검증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실행 가능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검증하고 그 이후에 기술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내재화해서 기술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강소기업에 대한 기술 상용화 지원이라든가 홍보 및 전시를 통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또한 국제 표준과 상호 인증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D 협업 플랫폼 및 기업 육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철도기술연구원은 우리 국내 철도 산업에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이 대응하고
인터랙션하는 기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운영 및 철도 시설 관리자인 철도공단과 같은 공기업이 있고요. 완성차 제작사 혹은 중소중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이상의 어떤 주체들과는 기술 수요와 현장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에로 기술들을 지원하고 또한 신제품 기술을 통해서 해연증 획득 지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철도 운영 유지관리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측을 보면은 과기정통부라든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국가로부터의 R&D 자금을 통해서 R&D를 수행을 하고 국토교통부와는 철도 기술 기준, 철도 표준에 대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로부터 받는 R&D 펀딩을 통해서 기술 자문, 기술 상담, 그리고 시험 선로의 활용 지원, 그리고 장비의 지원, 그리고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 교육과 전문가 파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다양한 철도 산업계의 주체들과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철도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철도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들은 사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한 30년 그 자리에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오픈되어 있고요. 우리 산업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항상 협업을 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플랫폼에 같이 활동을 하셔서 우리 국내 산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마케팅 및 진출 전략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기술과 글로벌 선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술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진출 유망 시장을 발굴하고 현지화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간에 해온 어떤 그런 그 글로벌 시장과 마케팅 진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내 공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을 노크하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로 각 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빛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진입하여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협업 체계가 구체화되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상 후반부에 발표될 기술과 연계되어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국내 시장의 기술 검증을 통해서 국제 표준화로 연계되어서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이 96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KTX 산천이라든가 KTX 이염 혹은 다양한 도시철도 교통 수단에 대한 기술 상용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동 편의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은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면은 2020년도에 그 국내 5성 철도 시험 선로의 개통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싱가포르 철도 시험 선로인 IITC를 국내 기업인 GS 건설에 수주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였고 현지에서 건설 및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발표드릴 선도 기술을 통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산업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